나다 코너 있는 날이죠. 초선 의원들 저희 한 주씩 초대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와 함께할 또 개그우먼 허민 씨부터 소개해드려야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허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허민 씨가 오시면 이제 목요일이구나. 네. 다들 직감을 하실 것 같고요. 네. 네. 자, 오늘도 이 낭낭한 목소리로 멋지게 오늘 만나볼 시의원 또 소개해 주실 겁니다. 부탁드릴까요? 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포도로 유명한 충청북도 영동에서 태어나셨고요. 대전고등학교를 거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죠. 서울대 정치학과 학사, 석사, 박사까지 졸업하셨습니다. 이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셨고요. 1987년에는 구로구청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 앞선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대사에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이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팀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김구현 의원입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짧고, 네. 짧고 굵게. 네. 네. 예. 다소곳하게 인사를 건네주시네요. 저희가 조금 더 띄울 걸 그랬어요, 분위기를. 그죠? 그러니까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구현 의원님 오늘 만나볼 겁니다. 아니, 저희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오늘 좀 차분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네. 저도 중간에 끼어들질 않았어요. 예. 네. 굉장히 내용들이 진중하게 다가와서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포도 얘기 나오고 영동 얘기 나올 때 제가 끼어들까 하다가 바로 다음에 또 이렇게 쭉 학력이 이어지고 네. 네. 지금까지 해오신 양력이 또 이어지면서 이제 전에 다른 무거워졌네요, 의원님들은 갑자기. 이제 네. 당구, 뭐 그러니까요. 꽃 이런 예. 취미들이 축구 얘기도 나오고 마라톤 얘기도 나왔었는데 오늘 조금 이제 굵직굵직한 얘기로 네. 힘있게 좀 진중하게 시작을 해봐야 되겠네요. 민주화 운동, 과거사 정립위원회 이런 내용들이 쭉 스쳐 지나갔으니까 우리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현장을 아마 쭉 함께 해오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제 성격이 남들 앞에 나서기보다 차분한 편이라서 예. 또 고향도 충북 영동이거든요. 네. 만나는 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이렇게 잘 안 어울린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실인데 예. 사실 저도 고교 시절에는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대로 네. 판검사나 공무원이 되려는 생각이었는데 예. 대학에 입학했던 데가 마침 80년, 81년 이때여서 네. 그땐 광주 사태라고 불렸죠. 예. 네네. 군사 정권의 악행이 참을 수 없어서 네. 부모님의 뜻을 벗어나는 길을 가게 됐어요. 음흠. 한 달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예. 지금도 그 당시 부모님들이 실망했던 것이 가슴 네. 아프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모로 네. 분위기 띄우려고 했던 시도 저 자체를 다시 한번 사과드려야 될 것 같은. 네, 맞습니다. 네, 차분하게 한번 가보죠. 네. 또 대학에서는 예. 그 대학 신문사에서도 활동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대학 신문의 내용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위트도 있고 막 재미있는 맞아요. 요소들이 많잖아요. 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또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대학 신문을 그 학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니까 어용신문이다 그래서 모아서 이제 화형식을 치르는 일이 많았고 네. 그 대학 신문을 하면은 이제 대개 말하자면 그 편집회의에서 네. 학생 관련 기사를 내느냐 마느냐 또는 어느 정도로 내느냐 가지고 맨날 싸우는 것이 이제 일인 것이 대학 신문의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상황이 좀 그 당시 했던 일은 저는 밑에 칼럼인 마로니에라는 칼럼을 썼었습니다. 칼럼을 쓰셨어요? 예, 시평을 썼습니다. 예. 갑자기 점점 거리감이 생길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저희 이제 코너 끝날 때쯤 바짝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점점 이렇게 벽이 생긴 느낌이죠. 1987년도에 구로구청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또 해나가셨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구로구청 부정선거 어떤 사건이었나요? 그 87년 6월 달에 6월 항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한 2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국민들이 직접 했어요. 네네. 근데 당시에 말하자면 노태우 대통령이 결국은 당선됐던 결과가 있었던 건 알고 있는데 예. 부정선거가 이제 굉장히 광범하게 이루어져 갖고
저는 이제 구로구청이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 지역의 공정선거를 감시하기 때문에 네. 같이 갔다가 예. 거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져서 그 당시에 불도 나기도 하고 한 수백 명이 이제 구속되기도 하고 예. 진압당하면서 이제 양원태라고 그 당시 경영대 4학년이었던 네. 친구는 떨어져서 전신불수가 되고 네. 저도 이 일로 이제 또 감옥을 또 한참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 봉인됐던 그 투표함이 불과 작년 한 6개월도 안 됐어요. 선관위에서 30년을 기념해서 네. 부정투표함을 개폐했어요, 그걸요. 개폐해갖고 그나마 이제 일부의 윤곽이라도 좀 알 수 있게 됐던 사건인데. 역사적으로 대단히 큰 사건이었군요. 예, 선거를 이제 처음 치러보다 보니까 선거 관리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굉장히 부정선거가 심해서 양상이 그 당시 선거가 폭력으로 얼룩졌죠, 결국은. 예. 또 아까 과거사 정리위원회 또 2005년도에 또 참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2005년도면은 제가 대학교 새내기 때쯤이거든요. 나이 차이가 이제 조금 있지만 그래요? 네. 많은 관심을 모았던 거라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 억울하게 형을 산 분들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그런 기사들이 한참 많았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 활동을 하신 분을 제가 여기서 뵙다니 정말 영광인데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일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 여러 사건 중에서 이제 당시에는 유신 정권 하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제 막 사회를 갖다가 좀 억압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조작 간첩 사건이라고 이제 보통 좀 취약한 분들을 갖다 간첩으로 만들어서 이제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많았던 것이 기억이 있고 특별히 작년에 영화가 되었던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 그 배경을 제가 조사했어요. 미군들이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이라고 인천 앞바다에 월미도가 있거든요. 그 인천 상륙작전이 우리가 아다시피 수십만 명의 인명을 구제할 정도로 한국전의 전세를 완전히 바꾼 전쟁이었는데 그 작전을 수행하기 이제 한 열흘 전부터 이렇게 탐지해서 그 월미도 주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폭격. 그러니까 이 작전을 확실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그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제 엄청나게 폭격을 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났던 사건입니다. 아까 제가 그냥 농반으로 그냥 거리감이 좀 느껴진다, 벽이 느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정말 이렇게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진짜, 우리 역사의 현장에서, 굵직굵직한 역사의 현장에서 그 중심에서 아주 꼭 필요한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보통 이 시간에는 저희 특기, 취미 이런 얘기로 시작해서 조금 부드럽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좀 다르죠. 아니, 다른 분들은 진짜 이렇게 특히 여쭤보고 이러면 뭐라고 바로바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전 인터뷰 때 별로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러셨다고. 그래서 고민인데요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담배를 안 하는 데다 또 술도 안 하고 커피도 안 하고 심지어 바카스만 마셔도 안 좋아서 안 마시기 때문에. 근데 술, 담배가 특히 취미 이런 거 되면 좀 그렇고요. 테레비도 없고 당구도 없고 노래도 못 하니까. 다 나오겠는데. 바둑장기는 좀 잘 뒀는데 요새 바둑장기가 인기가 없는 시대라서 기회가 없습니다. 알파고인데. 알파고가 또 인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특별한 취미나 특기는 굳이 밝히시지 않는 걸로. 한때 바둑장기. 한때 바둑장기였던 걸로. 그래요. 또 그렇죠. 또 현대인들은 또 요즘에 막 그런 취미를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기도 한데 또 그래도 보통 보면 독서 같은 거는 흔하죠. 이력서 이런 데 보면 취미 독서. 근데 왠지 독서랑 어울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책 막 쌓여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무실에. 저는 이제 한국정치연구소에서 근무했으니까 또 학사, 석사, 박사가 책을 읽는 것이 그냥 직업이잖아요.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는 그러니까 말씀. 하루 종일 책을 읽는 사람이었으니까. 책을 읽는 게 일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책 잘 읽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보면 잠이 솔솔 오기 때문에 책을 잘 읽는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다. 우리 당시에 이제 책이라는 것이 유일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책조차도 아주 부족했기 때문에 책이 이제 보물처럼 취급했죠. 우리 때는. 근데 사실은 여건이 많이 변해서 지금은 도서관도 각지에 사실은 많이 만들고 있고 거기다 인터넷을 통한 기본 지식은 순식간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시대는 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책과 관련해서는
책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대화의 시간이죠. 예.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읽음으로써 삶의 태도와 자기의 인생의 지침이 변경될 수 있는 자기 반성과 이 시간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즉각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고 현장성도 있지만 그 정보가 휘발성이 있어요. 너무 휘리릭 지나가 순식간에 버리죠. 지나가 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권할 수 있는 방법은 예. 그 책을 읽되 좀 정독해서 느리게 읽더라도 집중해서 꾸준히 읽는 거 있잖아요. 예, 집중 독서. 예, 네. 몰입해서 독서하는 이런 독서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가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책도 담당하는데 네. 그 가능하면 책 읽는 습관을 가르치는 것, 책을 많이 배치하는 것보다도 예. 좋은 책 읽는 습관을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처음에 책 얘기로 꺼낼 걸 그랬어요. 네. 예,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해주실 것 같은데. 저도 네. 집중하는 책은 제가 만화책 같은 거 집중해서 잘 보거든요. 예, 예. 뭐 이게 책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네. 정독하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셨으니까. 예. 이게 보니까 한 곳에 이렇게 딱 일단 집중을 하기 시작하시면 딱 몰입하시는 스타일 같아요. 그죠? 예. 지역구도 이분의 지역구도 굉장히 잘 살펴보시지 않을까. 한 곳에 딱 집중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성북구 쪽이더라고요. 예. 예, 예. 그 성북구에 계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지 저희가 미리 좀 녹음해서 온 게 있는데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막 축구도 하고 뭘 하고 싶은데 공놀이를 한다거나 배드민턴을 한다거나 뭐 다른 공간들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학교에가 거리가 좀 먼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까지 가서 또 아이들은 놀고 또 제가 또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해서 종암동, 기름동, 월곡동에 아이들이 놀이시설이 좀 더 있는 공원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남동 살고요. 우리 지역은 좋은데 여기 교통량이 내부순환이 너무 많으니까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고쳐졌으면 더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종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주민센터 주변에 있는 주택가 쪽이 너무 어두워서 저녁 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던가 할 때 너무 어두워서 무섭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밝게 가로등이라든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월곡동, 기름동, 종암동 이쪽을 두루 한번 우리가 둘러봤는데 놀이시설 얘기도 앞에 잠깐 나왔고, 그죠? 뭐 공원이나 놀이시설 만드는 것 많이 있으면 좋긴 한데 일단 장소가 터가 물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서울 도심에서 이게 참 터 잡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의원? 사실 그 시유지나 공유지 같은 이런 공간에다가 이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성북구가 사실은 그 서울에서 한 20개구 중에서 가장 좀 열악한 운동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체육시설. 네. 이게 많이 부족해서 예. 지금 제가 이제 그나마 예. 이게 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다른 이유가 특별한 게 없고 그 여분의 땅이 없어서 그런 문제라서 지금 마침 생각하고 있는 건 가능한 대로 소규모 공간 있잖아요. 아파트라든가 공동체 아파트 경로당이라도 괜찮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데 조그만한 공간이라도 있으면은 그 공간에다가 가능한 대로 운동시설을 좀 설치해보는 거. 탁구장이든지 네. 포켓볼장이든지 이런 설치하는 것이라도 해보자고 그래갖고 특별히 제가 발의해갖고 지금 그런 예산을 조금 마련했거든요. 예. 지금 예. 말씀하신 분들이 그런 공간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예. 그걸 좀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곳에서 뭐 대규모 시설이 아니더라도 조그맣게 생활체육을 그쵸. 실천할 수 있는 곳들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어요. 네. 또 아까 또 말씀하신 중에 어두운 골목 또 여성들이 다니기엔 좀 무섭잖아요, 정말. 근데 같은 여성으로서 진짜 공감하는데 네네. 의원님도 이게 동감하시죠? 그럼요. 그 종암동 주민센터 부분이 약간 어둡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공공기관들도 많고 하니까 별로 뭐 위험하진 않다고 느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예. 거기에 밝게 좀 일을 만들겠습니다. 네네. 예. 저도 동네 이렇게 다닐 때 약간 무서워가지고 제가 또 무술을 또 유단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괜히 누가 이렇게 남자가 지나는 것 같으면 괜히 허허 하고서 무술을 막 하고 괜히 두꺼운 목소리 내고 막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허민 씨네 하고 알아보고 사인 요청하겠다. 아이 참나.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예. 요즘 뭐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네.
무서운 세상이에요. 맞아요. 예, 조심해야 되죠. 예. 자, 어민 씨, 저희가 지금 어떤 코너를 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TBS 서울 속으로 목요데이트 시의원을 만나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김구현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양력 소개 때도 그랬지만 허민 씨가 자네 아나운서 될 생각 없나? 뭐 이런 느낌으로. 저 이런 소개 같은 것만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약간 허스키함이 있는데. 아니 처음보다도 굉장히 더 또박또박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부드러웠어요. 네. 자, 시의회 활동 한번 여쭤볼 시간입니다.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건전한 음주 문화? 뭐 술, 담배 안 하시는 분으로서 이거 뭐 특별히 내실 만한 배경이 있었을까요? 술 문제가 좀 말하자면 담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 사회적 규제가 약간 있는데 네. 사실 술도 좀 과도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럼요. 그렇죠. 생기는 데 비해서 그 우리나라가 상당히 음주 문화에 관대하기 때문에 아무런 예.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나 네. 그다음에 도시공원 이런 지역에서는 그 음주를 하더라도 좀 가능하면 음주하지 않도록 좀 권고를 하고 예. 음주를 해서 그 악취를 풍기거나 또는 소음이 심하다거나 특히 오히려 한 중학교 3학년이나 고1 정도 되는데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에 변기를 깨뜨려 갖고 이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예.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좀 가능하면 음주를 갖다 그냥 좀 자제달라고 하는 조례 정도라고 볼 예. 수 있습니다. 흡연 예. 금지 구역은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음주 금지 구역을 정하는 건지 또 건전한 음주 문화가 좀 막연하긴 해요. 또 네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건전한 음주 문화는 어떨까요? 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간 사이에 사람들이 만나갖고 네. 술 한 잔 마시면서 가슴이 바로 닿는 대화를 할 수 있고 예. 또 평상시에 가질 수 없었던 어떤 특별한 감정들을 갖게 하는 어떤 일종의 그 신이 주신 선물처럼 아주 좋은 것이 술인데 예. 이제 술이 이제 과음하거나 적절치 않은 장소에서 하게 되는 경우 예. 그리고 과음하면 건강해롭고 적절치 않은 그렇죠. 장소에서 하게 되면 타인에게 이제 불쾌감을 주잖아요. 여러 가지 또 음주 사고들도 그럼요. 많이 예. 발생하죠. 예. 근데 이제 그 외국에서는 리커룸이라고 아주 그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술 파는 데는 따로 정해놓고 그렇죠. 예. 그 정해놓은 그런 경우도 데도 있죠. 시간까지 규제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야외에서는 또 술 마시지 못하게 아예 술집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대개는 이제 그런 규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확실히 있어서 예. 어지간하면은 그냥 다 관대한데 그렇더라도 그 주위 싸움에 혐오감을 주는 네네. 행위 정도까지는 어떤 네. 배경에서 발의를 하신 건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 얼마 전에 또 4.19 지났는데 그 지방무권형 헌법 개정 토론회도 참석하셨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저 지방자치가 인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이제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4.19 때 지방자치를 잠시 실시해보고 유신헌법 때 지나가면서는 지방자치가 다 없어지고 국회만 입법기관이 됐죠. 네. 그러고 난 뒤에 92년도부터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이제 유신헌법이 연장선상에서 그거는 안 고쳐나갔고 지방자치를 위한 어떤 조항들이 아주 부족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입법은 법이라는 게 한 사회나 여러 사회 모여서 하는 공동체의 규칙인데 그 시나 구라는 어떤 지방자치체는 그 규칙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 빠질 수 없는 코너 속의 코너. 지난 시간에 출연하셨던 이명희 의원님이 우리 김구현 의원님께 하신 말씀 릴레이 인터뷰 지금 급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나오실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분이 김구현 의원님이세요. 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김구현 의원님인데 평소에 좀 뭐 왕래가 있으십니까? 뭐. 네, 자주 뵙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네. 그러면 또 어떤 질문이 있으실지. 네. 예, 어쨌든 뭐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의원님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요즘 날씨도 아주 좋은데 예. 서울 안에 나들이 하기 좋은 장소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야, 네.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에도 아마 딱 요 시점에서 딱 잘리겠네요. 녹음 파일이. 네. 네, 딱 여기서 잘렸네요. 네. 정말 이제 완연한 봄인데 아까 이렇게 딱 질문하신 대로 네. 나들이 하기 어디가 좋을까요? 진짜? 의원님이 추천 좀 해주세요. 저도 가보고. 예, 우리 지역에 고려대학교 뒤쪽이 개운산이라고 유명하잖아요. 네네. 예, 개운산을 제가 한 3년 동안 계속 어쨌든 많이 가꿔서 예.
지금 둘레길도 만들었고 보행하기 좋게 지금 많이 개선돼서 네네. 휴식하기 좋은 산이고 또 월곡산 있잖아요. 그 예. 아주 유래가 깊은 산인데 월곡산하고 개운산이 오시면 아마 실망하지 예. 않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 산 중심으로 또 추천을 해주시니까 그죠? 네. 야트막한 산 등산 느낌으로 또 가실 것 같고, 꼭 저 스포츠 센터 가시면서 지금 또 방송 많이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요. 추천해주신데 그 당장 이번 주말부터 너무 많이 몰리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만. 문자로 올 것 같은데 의원님한테 너무 많아요 사람이 이렇게. 그래요. 네. 가끔 저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이것도 밝히셔도 되나? 뭐 너무 또 확 공개하실 것 같아서 걱정도 되지만요. 가끔 머리 식히거나 바람 쐬고 싶으실 때 혹시 나만의 좀 휴식처 그런 데가 있으십니까? 가까운 개운산에 가서 이제 운동 겸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고 예. 조금 더 생각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그 북한산에 가요. 우리 동네에서 이제 삥 돌아서 가긴 네. 합니다만 은평구 뒤쪽에 북한산을 올라가면은 거기가 이제 설악산 뭐 우리 금강산이랑 다름없어요. 정말 경치가 아름답고 거의 서울 시민의 자랑이죠. 네네. 예, 거기 가면 참 좋습니다. 저 지역구에 대한 애정부터 네. 시작해서 산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산 좋아하는 걸 넣었어요. 맞아요. 고향이 추풍령입니다. 추풍량이면 뭐. 그래요. 아까 이명희 의원님 질문이 또 이 봄에 딱 어울리는 것이었잖아요. 맞아요. 또 의원님은 다음 주에 나오실 분에게 또 어떤 그렇죠. 질문을 해주실지. 릴레이 인터뷰죠. 네. 네. 다음 주에 나오실 분이요 또 보건복지위원회 권미경 의원님입니다. 권미경 의원님 친하십니까? 예, 친하죠. 네. 여기 다 친하신 것 같아요. 패밀리셔. 네. 어떤 질문을 또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두두두두두두. 어떤 의원? 권미경 의원님께. 네. 예. 어떻게 술을 마시면은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예?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어떻게 주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예. 술을 또 좋아하시나 본데요. 권미경 의원님은 좀 드시나 보죠? 권미경 의원님이 특별히 그 의학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의학적인 전문적인 차원에서 여쭤보신 거군요. 건강상이나 사회상이나 예. 술이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네네.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예. 역시 학구적인 질문으로 마무리를 네. 하시네요. 저는 이제 권 의원님이 혹시나 또 이렇게 약간 좀 네. 음주가무 일가견이 있으셔서 과연 저렇게 드시고 어떻게 이렇게 생활을 잘 하시지 뭐 이런 질문인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꼭 한번 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데이트 시의원을 만나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구현 의원과 만나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행복하시고요. 네. 참 오늘 참 우리가 분위기가 차분하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차분했죠? 그렇죠. 네. 우리 허민 씨와 다음엔 좀 더 이제 발랄한 느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허민 씨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조용필 씨의 1987년의 서울 오늘 끝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 함성이 울렸네 사람들아 상고의 고통 우리 알았네. 바다 코너 있는 날이죠. 초선 의원들 저희 한 주씩 초대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와 함께할 또 개그우먼 허민 씨부터 소개해드려야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허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